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 더존비존 정말 오랜만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 더존비존의 이 옴니 이솔 관련된 소식을 제가 좀 다뤄드렸다면, 오늘 영상에선 이젠 이 더존비존이 뚜렷한 외형 성장 증명이 좀 필요한 때이지 않나. 즉 이 다가오는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죠, 지금 현재. 그래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주가에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지난번 영상에서부터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던 이 테크필 레이팅스죠. 신한은행과 SGI 서울보증보험, 그리고 우리 더존비존이 같이 합작해서 설립한 우리 테크필 레이팅스가 요번에 공식 업무 협약 체결을 했다는 가장 최근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교두보로 일단은 일본 시장 쪽을 먼저 좀 공략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댓글을 남겨주신 우리 미음미음님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정전 사태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저의 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최근에 이렇게 제4인뱅을 노리고 있는 더존비존이 중기 자금 유동성 숨통을 틔운다라는 이슈가 올라오면서 우리 테크필 레이팅스 관련된 보도들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 영상을 예전부터 계속 지켜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크필 레이팅스는 예전부터 제가 다뤄드렸던 그런 이슈죠. 요게 요번에 업무 협약을 이 협약식을 열었던 게 그냥 좀 공식적인 그런 석상에서 한 것이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 느낌 잡으시면 되고요. 애시당초 신한은행과 SGI 서울보증, 그리고 우리 더존비존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진작부터 이 테크필 레이팅스 관련된 움직임을 꾸준하게 가져오고 있었어요. 자, 그래도 관련된 내용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더존비존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죠, 테크필 레이팅스는 지난 19일에 신한은행과 SGI 서울보증과 함께 중소기업 공급망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였다. 즉 이게 여러분들 그냥 공식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협약을 통해서 이 매출 채권을 일단은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매출 채권 팩토링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설립이 된 기업이 바로 우리 테크필 레이팅스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젠 다들 알고 계시리라 사료가 됩니다. 자, 중소기업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매출 채권 팩토링을 활용하게 된다면 이들의 자금 운용을 원활히 하는 것은 물론 매출 채권 관리 부담까지도 덜 수 있는 굉장히 큰, 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혁신적인 그런 사업이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 단계 자체가 좀 굉장히 많이 좀 불편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출 채권 팩토링은 매출 채권의 지급 의무자한 구매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먼저 필요했고요. 또 자금 조달이 필요한 이 판매 기업 역시도 매출 채권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거래 구매 기업이 은행에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따로인 점이 좀 있어서 실시간으로 자금의 유동성 확보를 할 수 없다라는 좀 가장 큰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테크필 레이팅스는 국내 1호 기업금융 특화 신용평가 플랫폼 사업자로서 팩토링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 혁신적으로 사업 구조가 잘 짜여져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혁신적 신용평가 모델까지도 제공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 간단히만 체크하세요. 자, 그래서 이 서울보증하고 신한은행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 이 부분도 간단히만 보시면요, SGI 서울보증은 원활한 매출채권 매입을 위해서 미회수된 매출채권 상환채무를 보장한다. 자, 보장한다. 그리고 신한은행은요, 매출채권을 정말 빠르게 현금화를 할 수 있도록 신한 디지털 신용보증 팩토링 상품을 제공한다. 자, 키워드는 보장과 현금화, 이렇게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대형 시중은행의 금융 노하우와 신한은행이죠, 국내 유일 전업보증보험사의 기업신용보증 경험까지 갖추는 차별화에 성공을 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 미음미음님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에 클라우드 정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연합하고도 굉장히 좀 시끌벅적해요. 아직까지도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좀 필두로 해서 더존비존의 클라우드 기반 신제품 라인업에 먹구름이 낄까 염려가 됩니다. 기존의 대기업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그동안 구축형 ERP를 사용을 해왔는데, 이번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정전 사태로 더욱더 이 대기업들이 보수적인 포지션을 고수한다면 더존의 신제품 판매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게 바로 직전 더존비존 영상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그때 지난번 영상에 주요한 주제가 뭐였냐면, 옴니 이솔 신제품 발표를 이제 필두로 해서 이제 앞으로 더존비존이 글로벌 시장과 더불어서 이제는 대기업 시장까지
시장까지도 진출을 할 것이다 라는 주요한 포커스를 맞춰놓고 설명을 드려보는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대기업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이런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신 것 같은데, 우선 이 부분 관련돼서 제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선 글로벌적으로 지금 이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표를 보시면 아마존 웹 서비스가 1등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가 2등이고 이 구글 클라우드가 3등 정도를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2등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이쪽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점유율 확보를 위한 이 노력에 좀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어요. 이 글로벌 점유율 여러분들 숫자로 좀 같이 보시면 아마존 웹 서비스가 약 31%,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가 26%,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가 약 10% 정도를 차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 세 가지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67% 정도를 지금 현재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에서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이 보안 기업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 관계인데 이쪽에서 이 보안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진행을 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이 윈도우와 얘네가 충돌이 빚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가 좀 정전이 되는 다소 웃지 못할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건데, 만약에 이번 사태를 통해서 뭐 다양한 대기업들이 이 클라우드를 좀 갈아탄다고 한다면 사실 이 3위인 구글 클라우드보다는 그래도 1위 기업인 아마존 웹 서비스 쪽으로 좀 갈아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 아마존 웹 서비스 관련된 좀 부연 설명을 더 드려보자면, 일단은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와 더존비존이 손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걸 필두로 해서 일본 시장 진출에 재도전을 하겠다라는 보도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관련된 내용 같이 한번 보시면, 이번에 다시 더존비존이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선다라고 하면서 단순한 매출 증대를 넘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도전이다. 즉 교두보다, 일본 시장이 교두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일본 현지 법인 제노랩까지도 설립을 마쳤다고 하죠. 그러면서 내년부터 이제 좀 본격적인 매출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일본 시장, 이 ERP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의 ERP 시장 점유율에서 약 10%를 넘어서는 기업은 SAP가 유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독보적인 점유율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더존비존에선 일본 ERP 시장엔 아직까진 독보적인 선도 기업이 없다는 게 기회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같이 말씀 나눴던 그게 옴니 이소를 필두로 해서 이 SAP의 솔루션 또한 더존비존이 이길 수 있다라고 굉장히 좀 자신감이 좀 강하게 차이는 강한 어조로 보도를 내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더존비존은 아마존 웹 서비스와 협업을 해서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건 이러한 현지 시장 특징을 이런 요인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더존비존은 일본에서 옴니 이소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제공을 하게 되고, 이때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애저 클라우드 정전 사태가 그렇게 좀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요거를 우리 더존비존의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요 아시겠지만 2023년도 10월부터 아마존 웹 서비스와 글로벌 SAA 사업 진출 업무 협약을 맺었고, 또 그 다음 달엔요 이렇게 아마존 웹 서비스 관련돼서 글로벌 고성장 가능 기업으로 선정이 됐던 우리 더존비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아마존 웹 서비스 관련돼서 일본 시장 진출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 시장을 필두로 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할 것이다. 요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우리 더존비존의 매출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출 쪽 매출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국내에 ERP 점유율 1위 기업인 만큼 내수 시장은 정말 꽉 잡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수출 매출이 너무나 좀 미비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실적 향상은 옴니 이소를 필두로 해서 일본 시장에 진출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일본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좀 주요한 포커스를 맞춰놓고 추적 관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공식적으로 업무 협약식도 맺은 영상 초반부에 살펴보셨던 이 테크필 레이팅스 관련돼서
이 부분에서도 과연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더좀비존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재료가 바로 인터넷 은행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이 테크필 레이팅스, 이 테크필 레이팅스 관련된 사업이 정말 좀 흥행을 한다, 성공을 한다 이러면 제4인뱅, 우리 더존뱅크 쪽으로 확 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 여러분들 저와 같이 저희 데이업에서 추적 관찰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도와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혹시 오늘 영상의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은 좀 약간 궁금한데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지금처럼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